어릴 적엔 어르신들께서 야, 너 좀 제발 철 좀 들어라. 제발 좀 철 좀 들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선생님께 귓방맹이를 정말 수없이 맞아도 그 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감이 안 잡혔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인생에서 정말 쎄빠지게 고생을 한번 해보니까 그 철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이게 만국 공통이더라고요. 평생을 나라의 존폐 여부를 이제 체크해가면서 돈 빌려주는 일이 주전공인 IMF가 2년 새 최저임금을 30%나 올리면 어떤 경제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제발 철 좀 들어라 이제 경고를 했었죠.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제 막상 경제가 개판이 되는 이제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이제 와서 최저임금 1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는 한 3% 4%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인정을 하고 있죠. 야, 얘네들이 이제 좀 철이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 설계한 홍장표 특별위원장이 이젠 정부 곳간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라고 귀뜸을 해주고 있죠. 이 뭔 개소리야? 여러분, 23번의 전쟁을 통한 세계 전쟁사를 보면 망한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게다가 철이 하나도 안 든 인간이 좋은이랍시고 떠드는 그 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한 방에 다 갔더라고요. 좋아이네. 글을 읽고 학교를 다니는 초딩들까지도 알다시피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무기로 경쟁을 하죠.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체력으로라도 경쟁을 해요. 이런 수많은 경쟁을 하다 보면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경쟁력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짧은 칼을 쥔 사람과 긴 칼을 쥔 사람이 맞대결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짧은 칼을 쥔 사람은 한 발짝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 미국과 중국이 맞대결을 하고 있죠. 이 둘 중에 짧은 칼을 쥔 쪽은 어디일까요? 자, 그럼 반대로 한 발짝 더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쪽은 어디일까요?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막 몰아가니까 중국이 만지작 하는 카드가 있죠. 미국에게 히토류를 불매한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별걸 다 찾아보는데 이 히토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히토류가요, 반도체나 첨단 제품에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원료이고요. 전 세계의 생산의 95%를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수입하는 이 히토류의 80%를 중국으로부터 의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히토류를 불매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쥐고 있는 칼자루가 짧다라는 걸 중국이 자꾸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의 댓글을 좀 봤더니 이 댓글에는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의 가치에 대해서 운운하더라고요. 뭐 2경이다 3경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무상 원조를 하고 설설 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 댓글에 반따봉이 31개나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플랜카드 걸어놓고 찌라시 뿌린다고 선동이 되던 그 시절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3경원이라는 돈이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막 내지르는 거겠죠. 여러분, 전 세계에 이제 풀려있는 달러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세계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달러가 약 15조 달러, 그리고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가 약 10조 달러, 그리고 여행하다 남은 뭐 지갑 속, 서랍 속 달러는 뭐 추정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빼고요. 그러니까 추정 가능한 달러의 양이 약 25조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25조 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하면 지금 현재 환율이 1194원, 95원 뭐 이 정도 하고 있죠. 그냥 뒷자리 끊고 1190원으로 잡으면 2경 975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경 원이라는 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좀 와닿으시죠? 북한 히토류의 매장량 가치가 막 3경이다 이런 댓글이 한 10몇 년 전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야 진짜야? 와 대단하다 부럽다 막 이랬겠죠. 지금은 안 통하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지난 영상과 지금 영상을 좀 이어나가야 되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엮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각국의 외환 보유액은 10조 달러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전부 현금으로 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50% 이상 채권으로 들고 있어요. 뭐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다음 영상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채권은 이제 쉽게 말해서 회사나 국가가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자를 얼마를 붙여서 주겠다라고 하는 빈문서 같은 거예요. 이제 회사가 발행을 하면 회사채가 되고요. 이제 국가가 발행을 하면 국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은 신규 발행을 하는 발행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채권을 서로 사고 파는 유통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 가격과 이 채권 금리는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자,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정부가 자금이 필요해서 만기에 1만 원을 주는 금리 이자 3%짜리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럼 이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자가 3%면 300원이니까 이거저거 따져보고 이 채권의 가격을 한 9,700원 언저리에서 사게 되겠죠. 또 같은 원리로 만기에 1만 원을 주는 금리 이자 5%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면 사람들이 또 이거저거 따져보고 이자가 한 500원 정도가 되니까 채권 가격을 한 9,500원 이 언저리에서 또 사고 싶어 하겠죠. 이런 식으로 금리를 많이 쳐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를 낮게 쳐주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결국은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참가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제가 이 좌익 경제학자라서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대공황 시절에도 큰 수익을 올렸던 영국의 케인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은 미인대회의 우승자를 고르는 것과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 이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회사가 발행을 하면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잡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그 본능이 좀 있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미국도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이걸 미국채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이에요. 1조 1,100억 달러. 원화로 환산을 하면 1,320조예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430조 원이니까 3배고요. 외국 정부가 보유한 총 미국채의 20%를 중국이 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중국은 무역협상의 마지막 보복성 카드로 미국채를 덤핑 매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짧은 칼자루를 쥔 중국이, 즉 이 빈문서를 유통시장에 대량 뿌려서 이것의 근간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중국이 덤핑 매도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던 하지 않던 저는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이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의 심리에 의해 유지가 되어 오던 이 상관관계가 서로 깨지게 되는 그 시점이 생길 거라고 봐요. 이때가 그것이 오르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뇌피셜에 의해서 6월, 7월 이후에 덩달아 오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